제가 진짜 어릴 때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게임기 하느라 바빴을 때 세상에 게임이라고는 집에 있는 게임이 전부인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어쩌다 놀이공원 같은 곳에 오락실을 가봐도 갤러그나 팩맨 같은 고전들만 가동되던 때 오락실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옛날에만 해도 100원이라는 돈이 되게 컸잖아요. 특히나 어린이들에겐. 게임 한 판에 100원이라는데 우리 집에 가면 돈 걱정 없이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으니까 그럴만도 했죠. 그러다 92년도쯤에 사촌형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오락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꼬꼬마였던 저의 눈과 귀를 현혹시켰던 한 게임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을 법한 화려한 그래픽, 박력이 넘치고 넘쳤던 사운드와 연출들, 게다가 남자의 피를 끓게 하는 1대1 대전, 그리고 개성이 철철 넘치는 캐릭터들까지. 90년대의 유년 시절을 살아보셨다면, 그리고 오락실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다면 대부분 아실 거라 믿는 그 게임. 오늘 이야기할 게임은 바로 스트리트 파이터 2입니다. 일단 게임의 첫인상을 말씀드리자면 이건 그냥 혁신이었고, 집에 있는 게임기가 고물처럼 보이기 시작한 날이 바로 이 스트리트 파이터 2를 본 그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정도로 진짜 임팩트가 큰 게임이었죠.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이 게임이 나오자마자 전국의, 아니 전 세계의 오락실들은 대전격투 게임의 붐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존의 게임들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1대1로 싸우는 게임도 많지 않았고 주류도 아니었는데요. 싸운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캐릭터들이 개성 넘치고 기술이 제각각이진 않았거든요. 이때까지 제가 2인 대전 게임 중에 캐릭터성이 두드러졌던 게임을 한 건 그나마 페미컴판 근육맨이었는데 그 정도 게임은 그냥 뇌리에서 지워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 게임이 정말 멋져 보였던 요소 중에 하나, 류나 캔이 쏘는 저 장풍. 저기서 이미 간지라는 게 흘러넘쳤습니다. 누가 봐도 주인공처럼 생긴 녀석들이 세계의 강자들을 털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남자 국딩들이 반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특히나 저 같은 겜돌이에겐 더더욱 말입니다. 하지만 스파2가 현역이던 시절엔 오락실을 거의 못 갔습니다. 오락실을 들락날락거린다는 건 그 나이엔 엄청난 비행에 가까웠거든요. 불량 청소년들이 특히 오락실에 많았던 그 시절 사회현상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이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2 때문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플레이 못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흥미진진했고 눈이 호강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씩 오락실 갔다가 걸려서 집에 질질 끌려올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집에 게임기 냅두고 왜 저런 데 가서 게임을 해? 이 게임을 눈앞에 두고 집에 있는 8비트 콘솔이 눈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자, 서론이 길었는데 게임 내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스파2는 대전 액션 게임 장르를 지금 시대에도 나올 수 있게 한 존재인데, 간단하게는 체력바의 레이아웃부터 그렇죠? 현재 21세기에 나오는 체력바의 느낌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이때부터 적용되었고요. 다음은 커맨드 시스템.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는 장풍 커맨드 있죠? 반의 반바퀴, 펀치, 이거요. 이 법칙을 정립시켰던 게 이 게임이었습니다. 더 뒤로 가면 스파1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되면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트리트 파이터 1도 할 얘기가 많기는 합니다. 이 갓게임인 스파2와는 또 다른 의미의 얘기로 말이죠. 이 기가 막힌 시스템을 캡콤은 다른 회사들도 그냥 쓰라고 딱히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파2가 떡상을 하자마자 다른 회사들도 너도나도 이 게임과 비슷하게 게임들을 찍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류작들 중에 아직까지 시리즈가 이어져 있는 게임 중에 하나로는 킹 오브 파이터즈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스파보다 킹 오브 파여서 캡콤의 이런 너그러운 행보가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캡콤이 야 이거 우리가 개발했으니까 너네들 쓰지마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지금의 킹 오브도 없었을 거고, 호열사나 길티 기어 같은 것도 세상에 없었을지 모르죠. 비주얼을 살펴봅시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캐릭터가 큼직하게 나오는 게임들이 정말 드물었습니다. 이것 또한 기술의 혁신이라고 여겨졌죠. 요즘 MZ세대 입장에서는 저게 저렇게 놀랄 일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폴더폰 쓰다가 스마트폰 썼을 때 그 충격이 장난 아니었죠? 거의 그 정도였으니까요. 아, 이것 잘 모르려나?
아무튼 류랑 켄을 빼면 닮은 구석이 전혀 없는 캐릭터들도 일품이었고 대부분 국적들도 제각각이어서 부재였던 월드워리어라는 느낌이 딱 들어맞았죠. 물론 이땐 한국인 캐릭터가 없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때는 캡콤이라는 제작사를 미워하기보단 한국이 워낙 게임 시장에선 찬밥 신세였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오히려 얼마 있다가 아랑전설2에 한국인 캐릭터 김가판을 넣어준 SNK에 감사해야 하기까지 했죠. 어린 날에 바보 같은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인터넷도 딱히 없던 시절이라 저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저렇게 생겼겠거니 했던 착각도 했습니다. 혼다를 보면서 일본 어딘가엔 저런 새신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진짜로 달심처럼 팔이 늘어나고 블랑카처럼 피부가 녹색인 사람이 지구 어딘가엔 존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했었죠. 내가 이상한 건가? 그 중에 중국 국적의 춘리라는 캐릭터는 남성 게이머들 마음에 불을 지르고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 복장이 말도 안 되는 복장이거든요. 치파오가 좌우로 파여있고 레깅스에 신발은 게다가 전투화 비슷한 거 신고 있고 근데 저 도트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에 대부분의 남성들이 현혹되곤 했죠. 그리고 어디선가 들리는 말로는 춘리로 한 대도 안 맞고 왕까지 클리어하면 엔딩에서 춘리가 헐벗고 나온다는 루머도 있을 정도였는데 이것만 들어도 춘리에 대한 로망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깨기도 어려운 게임을 올 퍼펙트로 그것도 춘리로 어떻게 깨지? 거기다가 배경에 박스라던가 오브제 부서지는 연출들도 일품이었고 특히나 보너스 스테이지에서 자동차 부술 때의 희열은 아직도 잊지 못하겠네요. 사실 이건 파이널 파이트에서도 나오는 연출이긴 한데 아무래도 화면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큼직큼직하다 보니까 그때랑은 또 다른 통쾌함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음악을 빼놓을 수가 없죠. 당시 사가트 BGM 한 곡을 제외한 나머지 곡을 모두 시모무라 요코라는 작곡가님이 제작했다고 하는데 이때 나온 음악들이 너무 훌륭해서 아직도 회자되고 있고 이 멜로디 라인을 토대로 재생산되고 있는 중이죠. 저는 류의 BGM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음악과 배경인 오사카성은 아니고 오사카성과 나고야성을 닮은 가상의 류 배경을 보고 있자면 지금도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이거 아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 만한 정보인데 사천왕 하면 발로그, 베가, 사가트, 바이슨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사가트를 제외하고는 이름이 지역에 따라 뒤죽박죽입니다. 우리가 발로그라고 자주 불렀던 이 녀석 일본판으로는 바이슨, 베가는 발로그, 바이슨은 베가 이렇게 일판과 북미판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가 아는 발로그 흔히 말해 칙칙이로 불렸던 얘가 문제였는데 당시 불세출의 복서였던 마이크 타이슨의 패러디와도 같은 느낌으로 장명을 M 바이슨이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캡콤이 이걸 북미에다가 출시할 때 진짜 타이슨한테 소송 걸릴까봐 이름을 교체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90년대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네오지오 포켓이라는 게임기 때문에 알게 되었죠. 여기에 나온 정상결전이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게임기 자체에서 언어를 바꿀 수가 있었거든요. 언어를 영어로 하면 끝판왕이 바이슨이라고 나오고 일본어로 하면 끝판왕이 베가라고 해서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인터넷 검색하면 위키들이 다 알려주는 세상이 되었으니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격투 시스템은 지금 격겜이 가지고 있는 큰 툴을 이 게임이 거의 완성시켰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고 난이도는 만만한 편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격겜에 익숙해진 후에도 4000원까지 가게 되면 방심을 할 수가 없는데 특히 마지막에 바이슨을 만날 때는 보스 특유의 데미지 보정이 저를 무지하게 뼈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신나게 때려도 딜이 잘 안 박히고 반대로 몇 대만 맞으면 거의 기절하기 직전까지 가죠. 물론 이 시절에 사람과의 대전으로 실력이 오를 만큼 오르신 고수님들께서는 끝판왕도 그저 하찮은 AI일 수 있지만 저는 아직도 원코인 클리어가 버겁네요. 아, 왜 승용 안 나가? 아. 아니, 아.
자, 아무튼 오늘은 스트리트 파이터 2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워낙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더 디테일하게 팠다가는 영상이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일단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개인적인 추억이 있으신 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 2는 유명한데 1은 어땠느냐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스파 1 리뷰는 시청자분들의 호응을 봐서 제작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닐라였습니다.